17장 벤젠과 아로마틱 화합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17장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벤젠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이런 방향적 화합물을 전체적으로 다른 알리파틱이나 일반적인 이중결합, 삼중결합 화합물과는 구별하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벤젠, 기본적인 벤젠의 구조와 벤젠 화합물의 명명법, 그리고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벤젠은 다른 화합물들, 즉 아로마틱 화합물들의 아로마틱 화합물들은 다른 화합물들에 비해서 독특하게 유별나게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성이 있는데요. 그런 안정성의 이유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주어진 화합물을 가지고 이런 화합물들은 방향적 특성을 가지는 아로마틱 화합물일 것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휘켈룰입니다. 휘켈룰. 다음에 아로마틱 화합물들이 예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이 휘켈룰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탄소가 아닌 헤테로 아로마틱 화합물, 즉 질소나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의 아로마틱 화합물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이라는 것은 탄소 6개와 H, 수소 6개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입니다. 그래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을 줄여서 아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벤젠은 불포화도가 4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포화도 높은 거죠. 탄소 6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불포화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루이스 구조식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혼동을 일으킨 건데요. 우리가 탄소 이중결합으로 표기했던 이런 루이스 구조식에서 이중결합은 브로민과 반응을 하면은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로마틱 화합물과 같은 아린 화합물은 브로민과 반응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데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조건, 루이스 산의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브로민이 아연 트리브로마이드와 반응을 시키면은 H가 Br로 치환되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포화도가 있는 상태에서 H 대신에 Br이 치환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벤젠 구조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음 장에서 볼 건데요. 벤젠 구조를 두 개의 루이스 구조식이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케클레는 벤젠은 이 두 개의 화합물들이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평형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말이죠. 즉 왼쪽에 있는 루이스 구조와 오른쪽에 있는 루이스 구조가 이런 형태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에 여기서 이중결합이고, 그죠? 여기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평행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명 관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p 오비탈이 디로칼라이즈 된 상태의 공명 관계에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벤젠과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는 루이스 구조식,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벤젠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중결합으로만 알고 케클러가 주장한 것처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반복되는 평형이라고 한다면 브로민을 넣었으면, 그죠? 브로민을 넣으면은 여기는 반드시 이중결합 특징이므로 알켄과 같으므로 여기에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벤젠과 같이 브롬과 반응했을 때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그룹핑해서 방향족 아로마 향이 난다고 해서 방향족 화합물로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벤젠의 구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각고리령으로 되어 있고, 그죠? 6멤버들 링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링 하나에 불포화도 3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다중결합이, 이중결합이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면입니다. 평면 구조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탄소 결합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벤젠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결합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죠. 케클러가 주장한 것처럼 만일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반복되어 있는 구조에 가진 화합물 두 종류가 평행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과장되게 그리면 단일결합에 있는 탄소 결합 길이는 길고요, 이중결합에 있는 탄소 결합 길이는 짧은 형태의 이와 같은 약간의 지그러진 형태의 육각고리형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모든 탄소 결합 길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에 두 개의 동일한 루이스 구조식이 가능한데요. 아래쪽처럼 이와 같은 두 개의 루이스 구조식은 실제 벤젠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 벤젠 구조를 표기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A도 가능하고 B로도 가능하다라고 그릴 수 있고, A와 B는 실질적으로는 루이스 벤젠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A의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린다면은 이쪽 결합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거고요. B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린다면은 이쪽 결합 길이는 짧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A의 루이스 구조식과 B의 루이스 구조식이 혼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와 같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육각 링이 이중결합이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실제 벤젠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기화학자들은 유기화합물을 그릴 때 무엇을 기반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하다 보니 실제 구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러한 화합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루이스 구조식이 으로는 실제 구조를 표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공명구조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명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 결합이나 비공유전자상에 파이 전자가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고, 따라서 독특한 안정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짜 벤젠의 구조는 오른쪽에 나타난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중결합이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기화학자들은 앞으로도 우리도 계속 이런 구조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벤젠을 표기하지 않고요,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응으로 표현하고 벤젠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렉트론 파이 전자 일렉트론 페어를 표현하고 반응을 메커니즘을 표현할 때 아주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파이 결합은 두 개의, 여기 각각의 파이 결합은, 그죠?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은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파이 전자가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이와 같은 육각고리에 어떻게 되어 있다?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벤젠을 이너스쿨로 이렇게도 표기하는데요. 이게 표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벤젠을 가지고 반응을 설명할 때는 주로 어떻게 표현한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루이스 구조식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겁니다. 벤젠의 실제 결합 길이는 1.39 옹스트롱입니다. 이것은 싱글 결합보다는 1.53 옹스트롱보다는 뭐습니까? 짧고요, 그죠? 그리고 탄소 이중 결합보다는 조금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명 구조에 의해서 탄소 결합 길이는 이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하이브리드 된 형태의 1.39 옹스트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벤젠 구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탄소가 모두 다 같은 평면에 있고요. 이 탄소의 결합각은 120도 육각 평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는 sp2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 총 전자 6개가 p 오비탈을 측면 겹침에 의해서 디로컬라이즈 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벤젠이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은 17장 후반부에서 몰레큘러 오비탈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을 가지고 안정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이 있는데요. 벤젠의 치환기를 가지고 있는 벤젠을 명명하는 방법입니다. 벤젠의 치환기가 하나 되어 있는 모노 서브스티튜트 벤젠입니다. 벤젠 링에다가 이름을, 여기에 있는 치환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에틸기가 있다 해서 에틸벤젠, 여기는 터시리 부틸기가 있다 해서 터시리 부틸벤젠, 클로린이 붙어 있어서 클로로벤젠, 이렇게 치환기 이름을 붙여주고 본 모체인 벤젠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치환되어 있는 벤젠 중에 우리가 커먼 네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메틸이 치환되어 있는 벤젠이라서 메틸벤젠인데, 메틸벤젠이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커먼 네임은 톨루엔이라고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벤젠에 하이드록시가 있는 하이드록시 벤젠보다는 페놀, 다음에 아미노 벤젠보다는 아닐린, 이런 커먼 네임은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치환되어 있는 벤젠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2치환되어 있는 형태는 세 가지가 다른 형태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치환기에서 다음 두 번째 치환기가 한 칸 떨어져 있는 원투로 있는 치환기, 원쓰리로 있는 두 개의 치환기, 원포로 있는 치환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모두 다 같은 치환기인데 브로모가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아래쪽에서 보시면 다이브로모벤젠 이름을 쭉 했는데요. 이름을 붙일 때에 원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ortho, 원쓰리를 메타, 원포를 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ortho 2치환 다이브로모벤젠, 메타 다이브로모벤젠, 파라 다이브로모벤젠, 또는 원투, 원쓰리, 원포 다이브로모벤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모두 다 세 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에
유교학자들이 약속을 하는데요. 오르소는 이탈릭체로 반드시 메타나 파라도 이탈릭체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으로 OMP로 할 때도 OMP는 모두 다 이탈릭체로 하고, 얘네들은 어떤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오더라도 이것은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그룹이 벤젠에서 두 개의 그룹이 다르게 있을 때에는 치환기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알파벳은 여기는 BCL이죠. 그래서 브로모가 먼저 오고요. 브로모 클로로 벤젠인데 브로모 클로로가 어떤 위치에 있다? 오르소 위치에 있다. 나이트로 플로로 F가 알파벳 먼저 오죠. 플로로 나이트로 벤젠인데 플로로 나이트로가 어떤 위치에 있다? 메타 위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여기에서 보면은 브로모 메틸 이런 것이 파라 위치에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 메틸 치환되어 있는 벤젠 이 화합물을 이름을 우리가 커먼 네임으로 톨루엔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톨루엔 구조에 있는 치환기 여기에 1, 2, 3, 4 브로모 또는 오르소 메타 파라 브로모 톨루엔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아예 커먼 네임 자체를 모체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하이드록시 벤젠이라 하지 않고 이 화합물 자체를 페놀입니다. 페놀인데 오르소 위치에 치환기가 있죠. 그래서 오르소 나이트로 페놀이라고도 이름을 이런 식으로도 명명을 합니다. 자, 다 치환되어 있는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붙이는데 가능한 낮은 번호가 치환기들이 낮은 번호 순서로 가도록 번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환기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어떤 치환기 하나 자체를 그 커먼 네임을 하나의 루트로 나누게 돼요. 모체로 표기를 하고 그 모체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얘는 치환기가 1, 2, 3, 4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낮은 번호죠. 무엇을 만약에 클로린을 1번으로 명명하면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1, 3, 4가 되는데 지금 이 에틸기가 치환되어 있는 번호를 1번으로 하면 1, 2,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번호가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가 치환기가 2에 오니까 이와 같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번호를 붙입니다. 1, 2, 4로.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알파벳 순으로 얘는 에틸, 여기는 프로필, 여기는 클로로입니다. 그래서 ABC, C가 먼저 오죠. 4번에 클로로, 다음에 1번에 에틸, 2번에 프로필이 있는 벤젠이라고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그냥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왼쪽에 룰대로 하면은 번호를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름을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가 클로로, 그 다음에 여기가 아미노가 되는 거죠. 그죠? 아미노. 이래 되니까 2아미노 2O 다이클로로 벤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요. 방금 여기서 박스 쳐져 있는 이 화합물을 아예 하나의 모체로 나옵니다. 어떤 모체냐면은 모노치환되어 있는 이름의 아닐린이죠. 이 화합물 아닐린입니다. 아닐린인데 아닐린이니까 벤젠에 NH2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닐린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아닐린입니다. 이 아닐린이 모체가 되니까 아닐린에 결합되어 있는 이 탄소가 1번입니다. 무조건. 얘가 1번. 자, 그 다음에 낮은 번호가 오는 것이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클로린이 3이 오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2,5클로로 클로라가 두 개가 있으니까 2,5 다이클로로 아닐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벤젠이 모체가 아닌 치환기로 데려간다면, 그죠? 메테인이 치환기로 넣으면 메틸, 에테인이 치환기로 넣으면 에틸, 이런 것처럼,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페닐 그룹이라고 합니다. 페닐. 벤젠이 있는 이런 페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냥 표현할 때에, 벤젠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페닐이, 탄소 6개에 수소 5개잖아요. 그죠? 탄소 6개, 수소 5개가 pH와 대문자에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게 페닐입니다. pH,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이렇게도 하지 않고요. 이러면 pH 미터가 되는 거죠. 둘 다 소문자로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요거는 가능하고요. 자,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원래 규정은 페닐이 이것도 잘 쓰지 않는데요. 아무튼 대문자 소문자로 표기하는 pH를 페닐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페닐기에 수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벤젠이잖아요. 그죠? 페닐기 OH가 있으면 이건 페놀일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페닐 그룹이 아닌 벤질 그룹입니다. BENZYA입니다. 나중에 벤조일도 있는데 어쨌든 벤질 그룹은 페닐에 CH2를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벤질이라고 합니다. 페닐은 그냥 아로마틱에 바로 결합되어 있는 거. 다음에 벤질은 벤젠링에 CH2를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벤질 그룹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벤질. 그 다음에 아로마틱 페닐 그룹이나 또는 아로마틱 링에 치환기를 가지고 있는 치환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아로마틱기를 대표하는 그 경우를 우리가 에릴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릴. 우리가 영어로 표기하면은 여러분들 알릴 그룹하고 아릴은 다르죠, 그죠? 아릴과 알릴은 다릅니다. 아릴과 알릴은 다른 거고요, 그죠? 알릴 그룹은 뭐였습니까? 여기 이중결합에 CH2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가 알릴이죠, 그죠? 이 알릴과 비슷한 것이 어찌 보면 벤질 그룹입니다, 그죠? 여기가 벤질 그룹은 여기가 벤젠이 되면서 CH2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벤질이고, 그냥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CH2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릴 그룹입니다. 아무튼 아로마틱 화합물을 대표하는 것을 아릴입니다. 아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아릴 그룹을 AR 그룹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화학식에서 아르곤하고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유기학자들에서는 이게 치환기로 이렇게 아릴로 하면은 아르곤보다는 아릴 그룹으로 많이 받아지고요. 알리파틱 그룹은 그냥 R, 하이드로카본, 죄송합니다. 알리파틱 그룹은 그냥 R로 표기합니다. R. 아릴 그룹은 AR. 여기서 대문자 A, 소문자 R로 표기합니다. 아릴. 다음에 벤젠의 스펙트로스코피의 특성은 한번 여러분 그냥 같이 한번 나타난 걸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건 분광학 쪽에서 한번 더 다루고 또 배우거나 다시 복습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아로마틱 화합물을 여기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벤젠과 톨루엔은 가장 간단한 하이드로카본 중에 무엇으로 우리가 석유 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간단한 하이드로카본 중에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이 얻어지는 대표적인 것을 벤젠, 톨루엔, 자이렌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BTX입니다. 그죠? BTS는 아니죠. 그죠? 이 BTX입니다. X. X인데 이 X는 자이렌입니다. 자이렌은 톨루엔은 메틸기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이렌은 메틸기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메틸기가 파라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라자일렌, 메타 있으면 메타자일렌, 올소 있으면 올소자일렌, 이와 같이 메틸기가 두 개 붙어 있는 벤젠 화합물의 이름을 자이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표적인 아로마틱 화합물, 석유 정제물에서 나오는 것들의 하나가 BTX입니다. 그리고 폴리사이클, 이게 벤젠링과 같이 표현한 것들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화합물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나프탈렌입니다. 그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벤조파이렌, 이것은 어떤 담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태울 때, 고기, 육류 같은 경우도 태울 때에 숯덩어리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여, 이것이 벤조파이렌이 일단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로마틱 링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죠? 벤조파이렌입니다. 또한 폴리사이클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중에서 이와 같이 헬릭스 형태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공간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2차원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같이 이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평면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헬릭스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의 폴리 아로마틱 화합물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우리가 약에서 우리가 먹는 약들 있잖아요. 그죠? 약품의 화합물 구조에도 아로마틱 작용기는 많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벤젠의 unusual stability, 독특한 안정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벤젠의 안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화합물의 다중결합의 안정성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제네이션, 그죠?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사이클로헥세인을 사이클로헥세인으로, 원소리 사이클로헥사다이엔을 사이클로헥세인으로, 자, 이렇게 모두 동일한 화합물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때에 수소를 반응하고 발열 반응을 하면은 28, 다음에 이거와 같은 경우는 55, 이와 같은 경우는 49 킬로칼로리 퍼 몰의 에너지를 뱉어내는데, 이렇게 뱉어내었다는 것은 이중결합이 가지고 있던 불안정한 것을 안정한 형태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한 개의 예상되었던 28.6kJ 곱하기 2배로 하면은 57이 나오잖아요. 그죠? 57에서 약간 원래는 계산한 값에 의하면 57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중결합 한 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에너지가 28이므로 가지고 있던 것이, 그죠? 그런데 원소리 사이클로헥사다이엔은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57로 계산이 되는데 55.4입니다. 그죠? 이건 차이가 아주 좀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벤젠을 하니까 원래 계산을 하고 하면은 85.8kcal/몰만큼의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는데 그만큼 불안정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49.8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죠?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나타난 것이 자 우리가 그냥 이중결합이 단독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하이드로제네이션하고 발열 반응으로 동일한 사이클로헥센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있는 이중결합이 단독으로만 있는 세 개라면은 85.8kcal/몰만큼의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49.8kcal/몰 밖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래 계산한 것보다는 36kcal/몰만큼 벤젠이 안정하다는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만큼 이 화합물이 안정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컨주게이션,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레조넌스나 공명이나 컨주게이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독특한 레조넌스나 컨주게이션에 나타나는 특징과는 구별되는 벤젠 아로마틱 화합물의 안정성이 이 벤젠의 반응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unusual한 안정성이 아로마틱 화합물을 특징 짓는데요. 따라서 벤젠은 일반적인 이중결합과 같이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첨가 반응 같은 경우는 컨주게이션 다인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벤젠은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벤젠은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됐던 이와 같은 화합물에서 이 화합물이 이중결합으로만 명명된다면, 이중결합 정도의 안정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H가 BR에 의해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로마틱 화합물의 특징입니다. 아로마틱 화합물의 특징이 브로민이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어디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루이스 구조식을 보고 이 화합물이 어디션 반응이 일어날 거냐, 치환 반응이 일어날 거냐를 예측하려면은 주어진 루이스 구조식을 가지고 그 화합물이 아로마틱 화합물이냐, 아로마틱 화합물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로마틱 화합물을 구별짓는 룰이 휘켈 룰입니다. 자, 얘네들은 4개의 그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이라는 바운더리가 있는데요. 이 4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주어진 분자는 반드시 고리 화합물이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고리 화합물이어야 되고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결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버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로마틱 화합물이 아닙니다. 아로마틱이 아니다. 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분자는 반드시 평면이어야 됩니다. 평면. 그래서 이와 같이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엔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옥타 테트라엔이니까 옥타니까 팔각골이고 테트라인이니까 이중결합이 4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중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팔각고리 링인데 이 화합물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같은 평면에 있으면 불안정함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는 같은 평면에 있으나 나머지 두 개는 이 평면에서 위로 올라간 형태의 이와 같은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화합물은 아로마틱 화합물이 아니고요. 이 사이클옥타 테트라에는 브로민과 반응을 하면은 치환 반응이 아니라 어디션 프로덕트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아로마틱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의 구조는 반드시 평면 구조여야 됩니다. 평면. 그 다음에 분자는 완벽하게 전부 다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고리 화합물에서 여기서 오른쪽에 두 개를 보면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그 다음에는 이중결합이 필요한데 없죠, 그죠? 이래서 이거는 p-오비탈이 없습니다.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지 않고요, 완벽하게. 여기서도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인데 다음에 이중결합이 와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fully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로마틱 화합물은 모든 원자에 p-오비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컨주게이션 했을 때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도 단일결합이 있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p-오비탈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지금 뭐가 존재하죠?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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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혼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지 혼성에 참여하는 p-오비탈이 없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p-오비탈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죠? p-오비탈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아로마틱 화합물이 될 수가 있으나 여기 탄소에 p-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fully 완벽하게 컨주게이션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화합물은 아로마틱 화합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휘켈 룰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휘켈 룰은 파이 전자수가 특정 짓는데요. 파이 전자수가 반드시 4n 플러스 2개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으로 대입하면은 파이 전자가 2개, 1이면 파이 전자 6개, 파이 전자가 10개, 그죠? 이런 식으로 파이 전자가 14개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파이 전자가 2, 6, 10, 14 이런 식의 4n 플러스 2파이의 전자 수를 가져야만이 아로마틱 화합물이고요. 그런데 이 전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세 가지 고리고 평면이고 완벽하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 파이 전자가 4n개가 있습니다. 4n개가 있으면 이와 같은 아로마틱가 아닌 안티 아로마틱입니다. 안티 아로마틱. 매우 언스테이블 해지는 안티 아로마틱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 벤젠은 지금 보시면 고리 화합물이죠. 그죠? 평면이고 전부 다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4n 플러스 2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죠?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로마틱입니다. 그런데 사이클로부타다이에는 고리고 평면이고 전부 다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n 파이는 안티 아로마티스트입니다. 안티 아로마티스트. 그래서 파이 전자수에 따라서 휘켈 룰을 만족하는 것은 4n 플러스 2 전자는 2개, 6개, 10개, 14개, 18개 이와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파이 전자인 경우가 휘켈 룰을 만족하는 전자수입니다. 파이 일렉트론 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로마틱이 있을 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경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앞에 개념을 다 이해했다면 자, 고리고 평면이고 완벽하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데 전자가 4n 플러스 2파이다. 이거는 아로마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만족하는데 전자수가 4n 파이다. 이러면 안티입니다. 안티. 아로마틱의 안정성과는 반대되는 안티 아로마틱에서 더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로마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를 넌 아로마틱입니다.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는 거 또는 뭐 전부 다 그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 그죠? 하나라도 고리 평면 완벽하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는 넌 아로마틱입니다. 아로마틱, 안티 아로마틱, 넌 아로마틱의 특징의 상호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벤젠은 아로마틱인데요. 아로마틱에는 여기에는 파이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화합물에도 동일한 6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로마틱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6개의 탄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화합물보다도 벤젠은 아로마틱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화합물에 비해서 아주 더 안정하고요. 근데 안티 아로마틱은 오른쪽에 여기서 아래쪽에 예를 보시면은 그죠? 같은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타 다이앤보다도 여기는 지금 안티 아로마틱 선결 조건이 뭡니까? 고리고 같은 평면이고 그죠? 풀리 컨주게이션 돼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4n 파이죠. 그죠? 4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 아로마틱 화물은 오른쪽에 있는 4개의 단순히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물보다도 덜 안정하다. 불안정합니다. 그죠? 불안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넌 아로마틱 화물은 얘네들이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왼쪽 두 개는 모두 다 넌 아로마틱입니다. 여기는 풀리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래서 아로마틱에서 제외되고 그죠? 이와 같이 넌 아로마틱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는 얘네들은 에너지가 안정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넌 아로마틱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보다도 보다 더 안정한 건 아로마틱, 다음에 불안정한 것은 안티 아로마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아로마틱, 넌 아로마틱, 안티, 그죠?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안정성을 상호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프로톤 NMR에서 나타날 때 이 아로마틱 화합물은 아주 다운필드로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도 분광학 쪽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아로마틱 화합물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싱글 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일 링을 가지고 있는 아로마틱 화합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n 플러스 2파이를 가지고 있고 풀리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그죠? 평면입니다. 만약 얘는 화합물이 평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링이 하나의 링을 가지고 있는 링이 하나고 근데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단일 링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에듈렌이라고 부릅니다. 에듈렌. 아래쪽에 보시면은 14 에듈렌이 탄소 1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14개입니다. 여기는 4n 플러스 2에 만족하죠. 그죠? 그리고 풀리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고리고 그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마찬가지로 18 에듈렌도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이 두 화합물 모두 다 에듈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에뮬레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4N 플러스 이게 예를 들면 이 고리 화합물이고 그죠? 고리 화합물이고 풀리 컨주게이션 돼 있고 4N 플러스 2를 만족하는데 문제는 실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 탄소와 이 탄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이 화물은 같은 평면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화물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물은 아로마틱이 아닙니다. 그죠? 아로마틱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넌 아로마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이 2개 이상인 화합물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한번 폴리사이클의 아로마틱인데요. 이 화합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름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프탈렌, 벤젠 2개. 벤젠이 3개가 스트레이트로 이래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안트라센. 하나가 약간 어긋나 있는 이쪽으로 있는 것이 페난트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프탈렌, 안트라센, 페난트렌 이 화합물의 구조와 이름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나프탈렌은 지금 3개의 공면구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공면구조. 3개의 공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프탈렌은 향후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요. 보다시피 하나, 둘, 3개가 같이 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합 길이는 모두 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3개의 공명 구조가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거는 나프탈렌입니다. 벤젠은 뭐죠? 2개의 공명 구조가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것이 실제 구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프탈렌의 공명 구조 여러분들 3개는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헤테로사이클을 가진 아로마틱, 즉 이거는 헤테로사이클이라는 것은 헤테로 탄소가 아닌 산소나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산소나 질소 또는 황이 포함되어 있는 아로마틱 화합물이 헤테로사이클릭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질소, 황이 포함되어 있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다룰 때에 반드시 우리가 론페어를 비공유전자상이 아주 비공유전자상을 여기에 헤테로아톰에 있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느냐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론페어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지 이게 규칙은 아니나 많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헤테로아톰에 붙어 있는 자 여기 헤테로아톰에 비공유전자상이 있습니다. 이거 비공유전자상을 파이 전자로 포함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 헤테로아톰의 이 질소에 단일 결합 있고 여기에 파이 결합이 하나 더 결합되어 있죠. 질소나 헤테로아톰에 질소나 산소나 설퍼에 이중결합을 포함한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을 때의 비공유전자상은 파이 전자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요게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피리딘 구조는 sp2 혼성 구조로 인해서 여기에 질소 아래쪽 보십시오. 질소가 있는데 질소에 sp2죠. sp2니까 sp2 세 개가 있고 공명의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의 호전자가 여기에 탄소와 오버랩 해가지고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카운트하는 데에 질소에 있는 파이 전자가 참여를 하지만 비공유전자상은 여기에 파이 전자로 카운트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PDD는 6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n 플러스 2
파이 전자로 6개의 전자를 있기 때문에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피롤은 아로마틱 헤테로사이클의 다른 예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질소가 있죠. 그죠? 질소에 비공유전자상이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상이 있는데 이 비공유전자상을 파이 전자로 카운트할 것이냐는 질소에 여기에 단일결합만 있고 이중결합이 없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상은 여기에 파이 전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파이 일렉트론 시스템으로 해서 피롤도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피롤에 가지고 있는 피롤에 있는 여기 있는 피오비탈 4개와 질소에 포함되어 있는 이 화합물에 이 피오비탈도 있는 전자 두 개도 포함시켜서 4n 플러스 2파이의 전자를 만족함으로 파이 전자 규칙을 만족함으로 이 화합물은 아로마틱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으로 혼성 궤도함수를 표현하면은 아주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서서 공면구조에서 다룰 때 나타냈던 것처럼 그냥 비공유전자상이 있다 치면 질소에 결합하는 원자가 하나, 둘, 셋 플러스 비공유전자상도 이렇게 4개므로 4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냥 sp3라고 단순히 혼성궤도함수를 예측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여기 안정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혼성에는 2개만 참여를 하고요.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의 전자 2개가 인접한 p-오비탈과 오버랩하는 것이 오버랩하여 디로컬라이즈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롤의 질소는 sp3 혼성에 대한 안정보다는 sp2 혼성으로 인해서 아로마틱 화합물의 안정성이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의 비공유전자상은 파이 일렉트론으로 카운팅함으로 인해서 질소는 sp2 혼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히스타민이라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화합물은 파이 전자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보시죠. 하나, 둘, 그죠? 질소에 있는 이 질소는 단일결합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공유전자 2개는 파이 전자에 포함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개를 포함시키고 여기 2개,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 2개, 여기에 질소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은 질소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전자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 해서 총 6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합물은 6파이 전자로 해서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그죠? 뭐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있는 질소에는 p-오비탈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랩에 하고 비공유전자상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루이스 구조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접근할 때에 어떻게 한다? 헤테로어텀의 원소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비공유전자상은 포함을 시키고 여기에 다중결합,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든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공유전자상은 파이 전자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아로마틱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클로펜타다이닐 어미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에서는 이와 같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에 이 화합물의 파이 전자 p 오비탈의 오버랩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표기를 하다 보면 파이 전자 탄소 결합은 p 오비탈의 측면 겹침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쉽게 p 오비탈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sp2 혼성입니다. 따라서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여기에 있는 네 개를 더하면은 6파이 일렉트론으로 인해서 평면이고 고리 화합물이고 다음에 fully conjugation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 오비탈이 완벽하게 다 겹쳐져 있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리고 사이클이고 평면이고 전부 다 컨주게이션 되어 있고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펜타다이닐 어미온은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이 아로마틱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아로마틱 화합물을 그리고 이것을 공명으로 그리다 보면은 총 5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5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이너스 차지가 균등하게 5개의 탄소에 고르게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비편제화 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클로펜타다이닐 어미온은 6개의 파이 전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타다이닐 플러스 케타이온은 4파이 전자이기 때문에 안티 아로마틱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칼인 경우는 5개의 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로마틱시티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넌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이클로펜타다이닐 같은 경우에는 케타이온과 라디칼은 아로마틱 화합물이 아닙니다. 자, 사이클로펜타다이닐에 있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CH 결합이 일반적으로 따지보면 이것이 sp3 그죠? 일반적으로 sp3 CH 결합이면 pK 값이 매우 높아서 굉장히 애시디티가 떨어지는데 사이클로펜타다이는 아주 애시디한 컴파운드입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애시디티가 높으냐 하면 15 정도로 굉장히 하이 애시디티입니다. 산성도가 높다. 프로토네이션 되는 경향이 훨씬 더 용이하다. 왜냐하면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즉 프로톤이 제거되고 난 뒤에 생성되는 짝 베이스에 안정하죠. 그죠? 얘네들의 H+를 제거하고 생성되어 있는 짝 염기의 구조가 아로마틱 화합물로서 매우 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화합물은 acidity를 설명할 때도 conjugated base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왜 어떤 안정성? 아로마틱을 띠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사이클로펜타다이에는 CH는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이 화합물 자체는 아로마틱이 아닙니다. 여기에 H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생성되어 있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여기에 붙어 있는 p-오비탈과 오버랩을 통해서 그죠? fully conjugation 되기 때문에 아로마틱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트로필리움 케타이온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칠각고리형인데 여기에 있는 탄소는 전자가 없는 카보케타이온입니다. 그죠? sp2 혼성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 오비탈에는 전자가 없습니다. 전자가 없으나 이 p 오비탈은 옆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 p 오비탈과 측면 겹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전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총 전자가 6파 일렉트론을 fully 컨주게이션 하고 6개의 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히켈 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 아로마틱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파 일렉트론의 수가 그죠? 아로마틱을 결정하느냐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냐 이건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골이고 평면이고 완전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두 개의 화합물 중인데 하나는 4개의 파이 전자이고 하나는 6개의 파이 전자라고 해서 왜 이것이 차이를 나타내고 왜 6 일렉트론이 안정화되는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보면은 이것은 오비탈 개념, 결합과 오비탈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본딩과 안티본딩 오비탈이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자 구조를 나타낼 때에 옆에 여기 밸런스 본딩 시어리도 있죠. 그죠? 이 밸런스 본딩 시어리는 구조의 모양을 조금 반발력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성, 화합물 자체의 아로마티시티의 p 오비탈의 겹침에 일어나는 안정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필요하냐면은 분자 궤도함수, 몰레큘러 오비탈 티어리가 아로마틱의 결합을 설명하는데 가장 용이합니다. 이것은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은 원자 궤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컨비네이션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컨비네이션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몰레큘러 오비탈이 오토믹 오비탈에 의해서 생성될 때는 만약에 두 개의 원자 궤도 함수가 해서 분자 궤도 함수가 생기면 동일한 두 개가 생긴다 이거죠. 만약에 4개의 오토믹 오비탈로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면 동일한 4개의 이런 식으로 숫자는 같다는 거죠. 즉, 2개의 오톰 오비탈이 컨바인드 하면은 2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 생성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아로마티시티는 무엇만 관여를 하고 있냐면 p 오비탈의 오버랩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몰레큘러 오비탈도 각각의 p 오비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의 가장 낮은 에너지를 준위를 가진다고 하면은 p 오비탈이 같은 페이즈, 수학적으로 같은 페이즈,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와 같은 페이즈로 겹침이 있는 것이 안정하고요. 반대이면 노들이 생기죠. 노들 플레인이 생기면은 불안정해진다. 이와 같이 하는 기본 개념으로 오비탈을 한번 설명하면요. 자, 2개의 p 오비탈이 같은 위상으로 하면은 보관 간섭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반대의 페이즈가 인터랙션 하면은 여기에는 겹침에서 수학적으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노들 플레인,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는 노들 플레인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이게 보관 간섭으로 겹치면은 에너지가 안정화되므로 본딩 오비탈은 전자가 좀 안정화되고요. 다음에 이와 같이 안티로 겹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티 본딩은 몰레큘러 오비탈은 전자가 에너지가 좀 불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전자를 나타낼 때는
파이 본딩 오비탈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안티 본딩은 여기 스타 표시를 표기해야 파이 안티 본딩 오비탈로 표기하고, 에너지는 파이 본딩 오비탈이 안정하고요, 낮고요. 안티 본딩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페이즈가 오버랩 되는 것은 본딩 오비탈, 그죠? 반대의 페이즈가 오버랩 되는 것을 안티 본딩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룬 것은 p 오비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되어 있는, 그죠? 안티 본딩 오비탈은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본딩 오비탈의 에너지는 안정화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p 오비탈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컴바인드해서 두 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 생성되었잖아요. 이런 단순한 p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의 개수를 아셔야 되고요. 생성되는 거죠. 두 개의 p 오비탈이 겹치면 두 개의 본딩 오비탈, 안티 본딩 오비탈, 즉 몰레큘러 오비탈이 생성된다. 아시고, 본딩 오비탈이 안티 본딩 오비탈보다도 안정화된다. 본딩 오비탈은 위상의 페이즈가 같은 것 길이의 겹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벤젠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탄소에 p 오비탈이 겹쳐져 있으므로, 즉 p 오비탈 6개의 원자의 p 오비탈이 합쳐져서 6개의 파이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어야 됩니다. 6개의 몰레큘러 오비탈 만드는데, 우리가 단순한 규칙으로 생각해보면 오버랩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하고요. 페이즈가 오버랩이 되지 않는 같은 위상으로 오버랩이 반대 위상으로 되어 있어 노덜 플레인이 많으면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딩의 인터랙션이 많은 수는 이것이 낮은 몰레큘러 오비탈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노덜 플레인이 많으면은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인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몰레큘러 오비탈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아로마틱시티의 안정성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 전에 보면은 여기 6개의 중요한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는데요. 여기서 왜 6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느냐 하면은 6개의 원자 p 오비탈이 겹쳐서 분자 오비탈이 생기잖아요. 즉,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겠지만, 다시 살펴보면은 본딩 인터랙션, 청면 겹침, p 오비탈의 청면 겹침이 많으면 많은 것이 아주 많을수록 에너지는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청면 겹침이 아닌 노덜 플레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는 노덜 플레니 많으면은 얘네들은 에너지가 높은 몰레큘러 오비탈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것 중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호모와 루모가 중요한데요. 여기 몰레큘러 오비탈 중에서 전자를 채운 그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을 호모라고 하고요. 만약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몰레큘러 오비탈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에 있는 것을 루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벤젠의 아로마티시티는 p 오비탈을 가지고 다룹니다. 따라서 p 오비탈에만을 가지고 몰레큘러 오비탈을 형성할 건데요. 6개의 p 오비탈이 필요하죠. 6개의 p 오비탈이 아로마티시티에 관여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6개의 p 오비탈이 을 통해서 몰레큘러 오비탈도 6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육각 링에서 모두 다 위상이 같은, 그죠? 위상이 같은 오버랩으로 이루어져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가 위상이
페이즈가 노덜 플랜이 한 개가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노덜 플랜이 있고, 다음에 이와 같은 노덜 플랜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노덜 플랜은 왼쪽에 있는 여기는 페이즈가 같고,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페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노덜 플랜이 생기고, 그죠? 오른쪽에는 원자 자체 내에서 여기에서 노덜 플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위상이 같고 이쪽에는 위상이 같습니다. 따라서 노덜 플랜이 이렇게 생기죠. 이와 같은 상태에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덜 플랜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방식이 있죠. 노덜 플랜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또는 지금 면으로 하나, 두 개가 노덜 플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덜 플랜이 세 개가 생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레큘러 오비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몰레큘러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그리고 전자 6개를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죄송합니다. 다섯, 6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원래 상태의 원자 궤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낮은 에너지 쪽에 6개가 다 채워지죠. 그죠? 보다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로마틱 화합물이 안정하다는 것을 몰레큘러 오비탈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채워져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가 이쪽이죠. 그죠? 호모입니다. 아래쪽도 채워져 있지만 에너지는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채워지지 않는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낮은 에너지 이 두 개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를 루모로 갑니다. 호모, 루모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과 안티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것이 고리 화합물에서 p 오비탈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그리느냐면 가장 꼭지점을 하나의 오비탈을 점으로 나타내고요. 원에서 여러분들이 육각링을 그립니다. 여기서 각 채워지는 상태의 육각링을 그리고요. 이 육각링에서 그리는 링과 만나는 이 꼭지점을 에너지 레벨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누면은 아래쪽에는 낮은 에너지의 본딩 오비탈, 위쪽에는 안티 본딩 오비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육각링에서 보면 이 두 개에는 같은 에너지의 이퀄 에너지의 디제너레이트 된 몰레큘러 오비탈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몰레큘러 오비탈을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면 총 6개의 전자를 채우다 보면 원래 가운데보다도 모두 다 낮은 상태의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몰레큘러 오비탈 개념으로 해서 아로마틱 화합물이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각링도 아래쪽에 꼭지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각링을 원 안쪽으로 그리다 보면은 만나는 선에 그죠? 오각링과 원이 만나는 점에 에너지 레벨을 그리다 보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에 있고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디제너레이티드 되어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이 두 개가 있고
안티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링의 원의 반에 해당되는 것을 선으로 자르면 이 아래쪽에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이므로 이와 같이 6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화물이 아로마틱 화물로 안정화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와 같은 칠각링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아로마틱 화물에서 휘켈룰 4M 플러스 2 전자가 안정화되느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몰레큘러 오비탈로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몰레큘러 오비탈에서 4M 플러스 휘켈룰이 다음과 같이 2전자, 6전자, 10전자, 14전자가 이와 같은 몰레큘러 오비탈에서 여기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원래에 가지고 있던 어토믹 오비탈보다도 낮은 상태의 몰레큘러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다 배치됨으로 풀리 차짐으로 완벽하게 전자가 채워짐으로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아로마티시티의 즉 아로마틱 화물의 안정성을 휘켈룰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바탕이 몰레큘러 오비탈을 이용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혼동스럽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휘켈룰을 바탕으로 하는 아로마티시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아로마틱 화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